사고라 전동차 이번에 시청력 사고와 관련해서 현안상 말씀이 있다니까 사무장님께서 듣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좀 먼저 설명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비슷 다르게 기계 서비스에서 현안이 생각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고 지난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좀 질문도 드리고 저희 의견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기계 설비제 장관입니다. 김철주 의원님께 제가 질문드릴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저 문정 금융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연결 통로를 해가지고 승강기 5대가 지금 기부 체납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부 체납은 안 했습니다. 그럼 그 관리를 하라는 뭐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그런 무슨? 이제 전에 자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나가가지고 전화를 파악을 해보니까 연동장치 그런 미비 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보완을 하라 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받아가지고 기부 체납 받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MOU를 뭐 체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MOU는 그거하고 기부 체납 받는 거 MOU 체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뭐 협의가 있어야 그게 뭐 봤더니 나중에 뭐 관리를 하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기부 체납을 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관리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절차는 이제 설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그런 계획. 이거 일단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받으실 계획이네요. 계획은. 그러니까 이제 고객 결국은 모든 설비가 갖춰짐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승객들이 늘어나는 그런 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기부 체납을 받는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거 문정 금융단지만 그런 게 아니고 수정만 해도 저번에 몇 년 전에 5대 받았을 때 그때도 이렇게 계속 시설물이 늘어나는 부분은 그 인원이 확충을 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냥 시설만 받아가 체납만 받아 관리만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 확충 부분에 대한 그 계획도 서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뭐 조금씩 그 승강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인력 지원 관계는 전체 이제 전체에 공부하고 같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이라도 승강기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손을 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그 용역을 새로 이제 3년마다 이제 용역 갱신을 하는데 이때까지 이제 권역을 4개로 나눠가지고 사무실 하나, 그 다음에 권역별로 주재소 하나 이래가지고 8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권역을 5개로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무실이 5개가 되는 거죠. 주 사무실이. 그리고 주재소도 9개로 늘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인력이 증가 안 되는 거에 가지고 용역으로 커버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전문 조정하고 같이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저 과거에도 백스코, 뭐 신세계, 롯데가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 들어올 때 그 앞으로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 확충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내도 논다고 사람 한 명 들고 이래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은 것만 해도 20대 넘어요. 도로를 이제 좀 구슬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예술이 직영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같이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2017년 되면 또 9대가 또 엘리베이터가 늘어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령화 예산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승강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뭐 공사 전체 지원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술이 직영화 계획 같이 마무리를 해가지고 그럼 일단 문전 쪽에 이거는 그 안 받는 거 하시죠. 지금 분수 지금 PT 분수에 인원이 지금 15명에서 줄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시스물은 계속 늘어나는 데서 인원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술이 분소도 사실은 전임 사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3명을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전에 비해 가지고 그때도 그 승강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더 인정을 하고 3명을 증언을 해준 거야. 그리고 3주 이거대로 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별일 아닙니까? 아니 그건 별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강이 몇 대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마다 한 명씩 두 명씩 이런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늘어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서 최근에 늘어난 거는 수령역에 2013년도 7월달에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에스카레이터 내리하고 엘리베이터 한 대.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운전역 예. 또 그것도 이제 에스카레이터 내리하고 엘리베이터 한 대. 그럼 이게 열대 아닙니까 벌써? 맞게 되면 그래서 수령 그 이제 열대면 웬만한 역사에 열대 안 되는 데 많거든요. 역사가 한 2개씩 늘어나는 거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갖다가 주제소로 좀 늘리고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주제소를 늘린다면은 그 용역비가 좀 더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 이 설비가 증가하면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 맞지요? 보니까 내 43조입니다, 요. 기부 및 정원 유지. 이때 그 노동조합과 협의한 적 한 번도 없죠. PSB가 내가 PSD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정령, 금융, 20대, 30대가 늘어나도 어떻게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2014년도 지회장도 있었어요. 지회장이 내한테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공문을 하달라고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거는 우리가 문전역과 해가지고 그걸 받아라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은 없는데. 그럼 뭐 앞에 그러면 노동자가 협의했어요. 노동조합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사간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분에 금융 뭐 이쪽은 우리 못 봤습니다. 협의도 안 하고 알아서 그럼 기계 서비스를 알아서 해서 우리가 알아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노동자가 협의를 안 해요? 그러면 협의를 뭐 일부러 안 했겠습니까? 아니 이 지금 20대가 늘어나 한 번도 노동자가 왜 제가 단협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잘 각 부서에서도 이 단협을 좀 염두에 두고 간사님 조용히 하시고요. 진짜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일 때문에 어떻게 20대를 가격까지 해가지고 20대를 안 합니까? 74년도부터 이렇게 자, 그럼 기간 2014년 이전에 노동자한테 협의했어요 그러면? 그래. 협의하더라. 아니, 이게 있으면. 단협이 43년이 벌써 살아있는데 문구가 협의만 하면 지금 해주겠다고 또 뜻을 지금 왜 협의를 안 하고 뭐 있는 대로 해야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거 금융 이거 우리 못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못 봤습니다. 알아서 해야죠. 저희가 최근에 업무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뭐 예를 들면 시설처와 관련된 말씀만 드리면 승면 안전 관리인 도입 이후에 많이 했는데 그것도 협의가 상당히 나눠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 저희가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처장에 계시지만 안에서 계속 하고 있다. 승면 안전 관리인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노조가 우리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근거가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는 그냥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근데 승면 관계는 네. 직접 이제 물론 이제 공연관리 과장하고 이렇게 직원 운영하고 세명이 지금 있는데 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소상공무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부산대 여기 탱크실 등 예, 26개소의 승민관리가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해가지고 보완하도록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법에 의해서 그걸 위배했을 때는 법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앉아가지고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업무가 뭐 이게 주가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 업무가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업무 부하가 굉장히 높을 건데 시설처에서 단독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저희는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는 건데 하신다고 얘가 하셨잖아요. 근데
기술처의 내부의 조합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업무가 많이 늘었다, 많이 힘들다 얘기를 저희한테 직접 하셨거든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현재는 이게 스위치. 중기계 스피치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1시간 이상 그 열차가 멈추고 전 열차 1호선이 운행 정지하는 경우가 1년에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따져보면 2012년도에 대태역이나 물막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다행히 2013년도에는 그런 특별한 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 들어 벌써 2달 동안, 한 달 만에 구원이 되는 그런 사회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우려했었거든요, 처음부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날 거다. 저희 노동자하고 여러 차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좀 우려가 현실됐다는 게 저희도 사실 좀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나름의 이제 뭐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뭐 저희가 어떤 제보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저희도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보도자를 배포하고 또 기자를 만나서 설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또 뭐 보도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공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 뭔지를 꼭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또 거기다가 공사가 여러 가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야 되고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의견을 항상 들으셔야 되는 것을 보거든요. 뭐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좀 준비하실 관련 지회장님들, 지부장님들, 위원들께서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금 그 직무 대행을 맡고 계신 대표위원께 이번 44편선 일단 가재 사고가 났을 때 개인적으로 그 사고 현장에서 우리 소공장에서 또 강력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부탁 말씀도 드렸고 현재 우리 차량 쪽에 문제되는 궤도 과정의 문제점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다들 우리는 여기 내부의 직원들이니까 다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 2년 전에 2012년도 단체 교섭 때 내부연합 연장을 저희 노동자에서 반대를 하면서 심사 도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요구하는 과정에 2012년 8월 달에 대티어 가재 사고가 일어나고 전 부산 시민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니까 심사를 도입해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심사는 일단 예산도 없지만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된다고 해서 그때 공식적으로 언론에도 그랬고 노동자의 공식적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일단 우리 그 전동기 TM 전련 작업을 거치고 그다음에 LB12 개조를 하고 그다음에 LB1 개조를 하면 이후에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100억 정도가 들어서 지금 9개 편성 빼놓고는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노동자에서 그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실질적으로 부분 이렇게 개조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 새로운 업체에서 그 작업을 통해서 검증되지도 않았고 기존 있던 전동차와 호환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에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 실로 개조를 하고 현장에 투입하면 할수록 또다시 새로운 보상이 난다. 왜? 다른 업체에서 또 영세업체에서 그 부분을 요걸 써도 되겠다 해가지고 치환해서 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선이라든지 이후에 어떤 보상이 새로운 보상이 날지 모른다는 지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8월 달에 대티어 가재 사고 이후에 공사는 일단 한 100억 정도 들여서 그런 보강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고 그 주장대로
저희들이 2012년 조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3년에도 잔잔한 오시아 비슷한 고당들은 있었지만 큰 고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1월달부터 지금 이제 7월달입니다. 무려 4건이나 화재 사고입니다. 똑같은 화재 사고가 나서 승객들이 다 4건 다 대피하는 사고가 일어났었고 2건은 선로를 통해서 승객이 직접 대피를 하는 이런 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공사에서 안전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노후 전동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차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차 수준의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만에 또 44편성 그런 우려되는 이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저는 어제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 대책위원회를 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문에서도 받고 거기에 저희들이 아주 진전됐다고 봤던 게 뭐가 있냐면은 이때까지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확대하고 잘할 거냐는 그런 안을 가지고 했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신차 검토까지 하는 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제 전반적인 회의도 있고 지금 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이 노후 차량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박철만 위원장님 지난번 그 현장에서도 만났고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무도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공사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그냥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에 방향은 같지만 풀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 제약을 이제 안고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보면서 뭐 똑같은 사고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인데 실제로는 이제 전동차가 노후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건 않겠지만 만약 이게 노후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기 소홀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발생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노후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장 큰 쟁점이 결국 신차냐 신차 수준을 리모델링 하느냐고 보고 있는데 우리 차량처장 그 부분 저희들 현재까지 아직은 깨끗하게 리모델링도 막대한 예산이 처리되고 신차 이런 부분도 막대한 예산이 처리되는 만큼 저희들 지금 초기 또는 84량 180 중에 84량이 지금 29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전전 사용 기간이 11년 전인데 지난번에 저희들 전문기관에 사용기관 현장 판정받은 바에 의하면 여기 만료 예정이 2025년 7월달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지금 그 부분에 외부 전문가들까지 초빙이 돼가지고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대책 방안을 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25년 이상 사용된 차를 신차로 교체할 것인지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차 수준의 리모델링으로 카바를 변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 전동차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모든 부분에 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은 저희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방법을 강구를
하겠으면 회로 차단기 이런 그 부분 문제는 반드시 그 노무 문제하고 반드시 직결시킬 그 부분은 아니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일선 분당에서 유지 관리를 하면서 이게 신차이기 때문에 이게 노후돼서 사고 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회로 차단기라든지 그 우리 그 직류시킨 진동기의 특성상 그 예전부터 이런 이상한 이런 그 사고들이 있고 재림 파괴되는 크기가 작으냐 큰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지만은 거의 관계 시초부터 이런 부분은 있어왔던 부분. 그래서 그런 그 위크 포인트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소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그 현재까지 인도 대책으로 당면 대책으로 지금 대안을 세부 기술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이번 사고의 원인은 순간 과절리고 형성되었을 때 HB가 신속하게 차단시켰으면 문제가 없는데 HB 그 다음에 그 HB가 차단된 다음에 그 LB 라인 브레이커가 차단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HB하고 LB하고 동시에 차단되다 보니까 과전류 차단 능력이 약한 회로 차단기가 저는 손상이 있다고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반드시 자체 회로 개조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20일 날 회로 개조를 완료해가지고 HB가 50ms 이상 먼저 차단되고 난 다음에 감류 장기를 거쳐가지고 LB가 차단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했고 그 다음에 HB 차단 전류가 지금 2000A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도 그 부분을 1800A로 세팅치를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에 개선한 이후로는 지금 아직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기 어떤 설비들이 자기 사용에 따른 어떤 피로 누적, 그 다음에 재련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 정비나 청소 강화로만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고가 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재발이 안 돼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부분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 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현재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지금 우리 형 말씀 중에 악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신차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 신차 도입을 결정했다 하는 그런 부분 단계까지는 아직 들어간 부분은 아닙니다. 네, 제 말씀은 검토까지 신차 도입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보시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내부 연한 연장 사용 기간을 판정을 받을 때는 40년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내부 연한 자체가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의원 입법으로 내부 연한을 재설정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과연 이 전동차를 외국의 사례라든지 또 외국에는 어떤 형태로 외국에는 실제로 전동차를 외국 선진국이나 이런 데 일본, 유럽 쪽에 보면 40년, 50년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요 핵심 장치들을 교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추진제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ATC, ATO 장치라는 부분 제동 장치를 교체해가면서 연장해가 40년, 50년 썼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봤을 때는 그런 부분 리모델링하는 시기가 조금 늦춰지다 하는 부분은 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렇다면 몇 년을 쓸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정해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럼 전존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거를
차차로 아예 기술 바꿔 들어갈 거냐, 안 그러면 그 리모델링 해가 더 연장해서 그냥 하는 건 고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좀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뭐 계속해서 또 논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오늘 교수래요. 최고 중요한 사안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말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지금 이게 그 당시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 지자체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후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게 좀 무리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접근하는 게 지금도 뭐 어디서는 40년 쓰고 50년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부산 지하철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시민들이 놀라다 설로 지금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 대치역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 정말 그때 그 모 MBC 기자도 그랬지만 그게 만약에 그 터널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대량 살상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기관사가 그 역사 4가지 진입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었고 저희들 2012년 단측에서 합의 사항을 잘 보시면은 이후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본선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전면 신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1호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다른 데 30년, 40년 서는 걸 볼 것이 아니고 지금 1호선의 차량이 지금 말씀드린 8건의 전동차 사고가 일어난 것 중에 한 건 빼고는 전부 다 20년 정도가 되는 국산차에서 급격한 노후적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본선에서 사고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서울지하철의 방울선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사고가 나니까 내부연한하고 관계없이 20년 넘은 노차량 다 바꾸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산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 어떻게 쓴다든지 그런 걸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이 안전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몇천억 아껴도 정말 본선에서 중대한 인사사고가 나면 그 몇천억 이게 무슨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먼저 떠나서 시민 안전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사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가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전동차 노후화로 인한 사고 심각하게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와 함께 사실 저희가 또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2차 사고 과연 이렇게 하다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뭐 최근 사고가 나면 계속해서 안전연령이 부족하다, 역에 용무원이 안 보인다, 뭐 안내방송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그 원인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역사 인력이 부족하고 1인 기관사가 사실 이분은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뭐 1인 혼자서 하면서 사고 지점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고 또 관제소와 연락을 하면서 안내방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당연히 이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차량 신차 도입이나 예산이 드니까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기 전에 기관사는 현장에 춥습니다. 솔직히 마루타를 이번 사고도 그렇고 저번 사고도 그렇고 뭐 이번 사고처럼 매뉴얼이 돼 있는데 실제 매뉴얼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승객이 문을 열고 나가 소리 나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데 혼자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번 사고 시청 하선 같은 경우도 실제 경찰 조사를 강하게 받은 건 반대편에 들어온 기관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왜 연기 나면 통과를 해야지 왜 거기 섰느냐? 그러니까 그 기관사가 당하고 연기가 나서 앞에 안 보여서 승객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통과시키냐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신차를 연대 도입하고 물론 도입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장에 이걸 책임지는 어떤 일하는 안전하는 사람, 담당하는 사람한테 어떤 일의 경감을 해주는 방안도 동시에 지금 나와야 됩니다. 아주 장기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하지만 단기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기관사들이 솔직히 자기가 차를 타기 싫었다. 그리고 동네 교대관 또 공헌하는 기관사는 자기들 사후선을 보내달라 해서 사후선을 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실제 경찰 가는지도 회사에서 신경 안 쓰고 뭐 경찰 조사 받는데 혼자 이래 가서 압박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좀 다각적으로 지금 대비를 하면서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걸 그냥 현장에 한 명한테 내버려 두고 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제가 좀 마무리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 하신다니까요? 네. 아니, 그 마무리 아니고 사고 관련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뭐 본교섭으로 치면 1차, 2차에서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요 교섭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이후에 뭐 사고 관련, 안전 관련 여러 가지 사회 공공성 관련 여러 가지 안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도 못 하신다고 해서 못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오늘 요까지 충분히 하시고 저희가 사실 말씀 안 드려도 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뭐 다 파기되어 있을 줄 압니다. 추후에 또 계속 뭐 저희가 도움을 있으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 사고 관련해서는 사고 관련해서 각 지도별로 할 말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예, 심평승 무제장 선생입니다. 1호선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영진분한테 현장의 정서를 좀 말씀드리고자 봅니다. 지금 기관사, 특히 1호선 기관사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타는 것 자체를 너무 불안해하고 무서워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폭탄 돌리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타고 와서 다른 기관사한테 인계해주는 게 꼭 폭탄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벗어났습니다. 기관사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조치를 할 수가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기관사들끼리는 이게 하루하루 회사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전쟁터에 참전하는 기분이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면 열차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 그래서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왕 사고 난 이야기하고 지금 있으니까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측 간사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뭐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 예방, 또 사후 수습 다 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노사가 그럼 공이 또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저는 외부 언론 모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번에 솔직히 시청역에 5시 한 41분인가 교대 시간쯤에 사고 났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직원 3명, 역장까지 해서 4명이고 야간에 3명, 7명에 있었는데 역장까지 7명이었어요. 그런데 신문에서는 성강장 대합실에 직원이 한 명도 안 보였다라고 보도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사는 아무런 지금 뭐 제스처나 뭐 얘기가 없습니다. 반박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다가 지금 용감한 시민 찾는다라고 나와 있고 누가 봐도 지금 우리 영무원들 역직원 7명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시청역에 제 이야기를 했더니 전부 다 김 빠지면서 아니 도대체 우리 동양보수고 여기 우리 한 명 한 명이 했던 행적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역사에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였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엉터리 기사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데서는 공사가 나서주셔서 제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은 그거 보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보고 거기에 대한 타격과 그게 상당히 큰 겁니다. 실제로 연구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입하져 있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낸다면 누굴 믿고 지금 제도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아까 경찰 수사관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에 우리 대티 물망골 사고에서도 사실 경찰 관계 때문에 많이 직원들이 본욕을 치웠다 치우고 제가 그쪽 제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잘 종결됐죠. 근데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문서를 제가 뭐 전부색 시간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동조사가 다 있거든요. 있고 또 그런 걸 우리하고 같이 교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야 전체적으로 뭐 손도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는 분들이 전체 어떤 흐름을 알고 또 계셔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루고 나서야 되거든요. 또 그런 게 안 되는 게 많은 사실이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언론관계 그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너무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 노력이나 진짜 열심히 한 그런 부분들이 망가지고 그러고 그냥 약간 그 호도한다거나 그런 데 가서 안타깝다. 뭐 우리가 저걸 만든 데에서 지하실에서 홍보실장 와서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승우 의원님 하시는 말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역직원의 노력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조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좀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충분하게 항의를 했는데 언론에서 그걸 안 받아서 주의기 때문에 참 저기 죽을 지경이죠. 보충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 지부장 씨하고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만은 사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그 계엄명령 피신이 가지고 직원들이 뭘 했는지 또 운영사업소에는 뭘 했는지 영업주 직원들은 뭘 했는지를 개인별로 사사시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은 제가 지부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직원들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뭐 잘잘못을 떠나서 또 조사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대외적으로는 틀림없이 이제 경찰, 검찰 이 조사가 될 텐데 이런 걸 우리들이 먼저 파악을 해서 직원들이 보호를 하려고 했던 거고 우리 지부장께서 전화를 해서 이런 다른 뜻이 아니라 직원을 보호하려는 그런 뜻이었다고 했고요. 또 실제로 지금 우리 기획실장 말씀하셨지만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저희가 한 2시간 반 정도 지금 사장 권한대행하고 같이 직원들이 전부 일에 나와서 CCTV 보고 전부 나와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됐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언론에 지금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전부 정리를 했고 금방 기획실장 말씀하신 대로 가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다 했고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언론이 요즘도 씌워지긴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조금 틀어서 뭐 여기 조금 뭐 영문이 부족했지 않았느냐는 식이하고 당초 처음에 나왔던 영문이 안 보였다는 거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것도 나름대로는 지부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사장 권한대행이 또 계엄본부장이 나름대로 관련 부서장들이 애를 썼다 하는 거 조금 그 점은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시청역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쭉 하고 오늘도 그 장성희 업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가기 전에 꼭 좀 해서 우리 고은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필요한 조언을 좀 듣고 조사에 좀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영진들이나 각 부서장들이 직원들 안 다치도록 애쓰는 만큼 정말 안 다치도록 열심히 좀 하고 있다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일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좀 말씀하시고 어차피 각 그 소부서장들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부에 가면 뭐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또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 성수 옆도 말씀하시고 뭐 다 각 그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지금 여기도 또 이인승무도 뭐 설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부 다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마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만 시에서 또 이 전체 공고 조직 진단을 제합니다. 진단하기 때문에 여기 따라서 진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어차피 협상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 조직 진단이 앞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좀 같이 감안을 해주자는 말씀드립니다. 진짜 이노선 기관사님은 진짜 걱정이 돼. 응? 그런 마음 갖고 폭탄 돌리는 마음 갖고 하나 냈더니 마음이 아프다. 이번에 사고 난 기관사가 이제 현재 고장 투쟁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본래 야간 작업, 그 터널 작업 2인 1조가 돼서 한 사람은 마을 보고 한 사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빛이 보이니까 이 무전기에다 대고 자기가 워낙 답답하니까 막 정지 외치는 거래요. 들어가. 다행히 이제 멈춰서 다행인데 그런 거 봤을 때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대표님 그 좀 그런데 빨리 좀 고쳐주세요. 이게 그렇습니다만 다 결국 돌고 돌면 돈 문제, 재원의 문제인데 그래서 물론 당연히 조합에서는 사용자 측에 공사에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하는 게 노동자의 권력이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조합도 저희들이 보기 좀 그렇습니다. 절대 약자는 아닌 것 같고 힘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저희들 보기에 죄송한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든 국회 해당 국토교통위원회든 국토부든 그런 데도 우리 궤도사업장도 연대를 해서 좀 국비가 지원되고 차량 도입에 할 수 있도록 좀 촉구도 해주시고 또 언론을 상대로도 또 언론이 아무래도 조합에는 좀 살갑게 대하더라고. 저희들은 매일 혼내도 좀 기자들한테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들도 좀 많이 좀 어필을 해주시고 그래 주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부탁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우리 그 대표위원께서 대표 발언, 모두 발언 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부산시를 찾아가서 압박을 하고 제대로 할 테니까 공사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도록 우리 나름대로 할 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공사에서 먼저 나서서 신차도 필요 없고 인력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노동자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테니까 이런 조직과 인력, 예산 문제는 서로 같은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2년 같은 경우에 다들 나름대로 속사정이 얇겠지만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아까 전에 우리 정의덕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의 그 내용이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사실 오늘 지금 할 얘기가 신차 도입과 인력 추궁 관련해서 임명사 또 다음 번에 가장 강력하게 저희가 많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다음번에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너무 많이 해놓으면 다음에 저희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정도까지 하자고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어떤 여기 계신 분 사측위원들께서 느끼는 거 이상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좀 원래 계획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또 공사도 어렵기 때문에 오늘 좀 부드럽게 빨리 마치는 게 좀 원래 저희의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짧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할까요? 그냥 좋습니다. 네. 마치지. 말씀하실랍니까? 글쎄요. 그럼 박수 치고 마칠까요? 오늘 다음 이걸 지우네 와. 처음 이래 왔는데 와 그래 와는 지금 와요. 왜 얘기가 안 합니까? 사장님. 자, 손 한번 잡고 갑시다. 지부장님 말씀 좀.